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미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큰 조정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혼조세 속에서 보합권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그래도 파란불을 켰고 코스닥은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요, 외국인이 9거래일 만에 등을 돌렸습니다.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한 가운데 기관과의 쌍끌이 매도가 보여졌는데요. 그 가운데서 21선의 턱걸이로 마쳤습니다. 2641선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한편 코스닥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이 됐죠. 개인이 들어올린 장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바이오주에 좀 수급이 쏠렸고요. 또 일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모쪼록 개인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주 위주의 장세가 보여진 오늘 하루였습니다. 그 안에서 바이오주들의 랠리가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의 급등에 이어서 2등주 성격인 레고캠 바이오가 오늘 또 큰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자, 이렇게 4월 달에 또 암학회 일정 모멘텀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체크해보면 좋을지 저희 투자올림픽에서 함께 투자 모멘텀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 투자 올림픽은 주식계 타율 좋은 홈런 왕과 함께합니다. 이창용 해설위원님 바로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해설위원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은 오늘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개인 투자자분들 좀 까다로운 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난주 방송에서도 첫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수익 나는 인구는 딱 10%가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10%의 수익 난 투자자가 못 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실제로 실전에서 투자에 있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매매법 가지고 나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창용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 톡방 안에서 이창용 해설위원님과 함께 방송 이후에도 소통을 이어나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참여 코드 6471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이창용 이렇게 해설위원님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으로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6471 입력하신 뒤에 함께 해보시고 저희 방송 조금 더 편안하게 시청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본다 하면은 어떻게 좀 한마디로 정리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해설위원님? 오늘 사실은 이제 나스닥도 1.4% 이상 빠졌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코스닥은 좀 버텨줬었거든요. 근데 코스피는 또 하락을 또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눈치 게임 시작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의 차트입니다. 사실 뭐 지난주에도 강조를 좀 해드렸었지만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거래 대금만 놓고 보자면 외국인은 60억 정도 순매도를 좀 보여줬었고 기관 한 1,000억 정도, 그리고 개인은 홀로 1,200억 정도의 순매수세를 좀 보여줬던 오늘 장입니다. 오늘 장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전형적으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 힘들었던 장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런 장일 때는 좀 두 가지 분류가 좀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바이오로 아니면 특정 섹터에 의해서 특정 테마주에 의해서 정말로 빠르게 수익을 보셨던 분들이 계신가 반면에, 아니면은 가치주나 성장주 정말 기업 내용을 잘 보시고 매수를 했는데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어제자 매수를 했는데 실제로 그것과는 다르게 사실은 수익을 오늘 못 냈던 장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장 한마디로 그래서 말씀 좀 드리면 시장 방향성이 지금 오늘 박스권을 돌파를 할지 아니면 박스권을 다시 한번 좀 유지해 줄지 이 부분이 좀 눈치 보는 상황이 연출이 좀 많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상황일 땐 두 가지 전략을 우리가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만약에 코스닥이 지수가 올라오게 된다면 이런 상황일 땐 특정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도주가 연출이 되고 주도주가 뭐 출몰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수 올라가는 방향,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특정 악재나 아니면 수급적인 부진, 그리고 기존의 지수, 그리고 2월 달이 좀 많이 반등이 좀 올라와 줬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매물벽에 대한 부담이 우리가 좀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3월 달 같은 경우에서는 두 가지 이 상황을 전부 다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보유 기간이 짧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3월달 주식 투자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보유 기간이 좀 짧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회전율을 많이 높여가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3월달, 4월달에 일정 발표 그리고 실적에 대한 발표가 나오게 될 경우 호실적이 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수익 실현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2월달 그리고 또는 1월달 하락장일 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혹시나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감사 보고서에 있어서 악재가 출현을 하거나 아니면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될 만한 공시가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 좀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이번 주가 좀 대응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실제로 얼마만큼 과거에 3년치 매출이 적자는 아니었는지 그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테마주나 바이오 종목들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기존에 정말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장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우리가 빠르게 보유 일수를 빠르게 가져간다면, 짧게 가져간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용이하게 또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승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대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매매수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주식 매매 기본적인 부분은요, 주식은 상승 전에 매수를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뭐 몇 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을 못 내셨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주가가 올라가게끔 그것을 우리가 노려보진 않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운영한 노란톡방 안에서는 그 점에 있어서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재료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들 계속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특히 제가 거래대금 기준으로 지금 그날마다 대장주, 우리 대장 테마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투자의 아이디어 그리고 정말로 매일같이 승부 볼 수 있는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서 저와 같이 주식 투자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홈런왕 이창용 해설위원님과 함께 당일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투자의 아이디어를 나도 함께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안에서 정말 알짜배기 정보들 무료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 이창용 해설위원님 더욱더 가까이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그냥 스캔만 하신 뒤에 6471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창용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또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들로 우리 홈런 왕께서 또 타율 좋게 승부를 봐주셨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동메달 선수들 흐름 체크해 볼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첫 방송을 드리면서 한 3-4 종목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유하시는 분들 그리고 혹시나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AS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입니다. 에클론이고요. 상승률은 지금 2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화요일날, 수요일날도 강조를 또 해드렸었죠. 그래서 매수 기회는 2일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일 정도 안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면은 27%의 상승률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강조를 지난주에도 드릴 때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 기술력이 있는 바이오 종목들은 언제나 매수가 가능하고 지금 현재까지 메가 트렌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그 흐름은 매수에 대한 흐름 그리고 센티멘탈에 대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양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 제가 또 강조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매수하셨던 분들을 좀 축하드린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것에 대한 후속적인 전략을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오늘 AS 해드릴 종목 중에 제가 가격적인 전략에 있어서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오늘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니까 방송 끝까지 좀 집중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은메달 종목입니다. 에이징랜드죠. 제가 이제 반도체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반도체 제가 오늘도 그렇고 저번 방송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종목은 3월달, 4월달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관심을 두고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2월 28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12% 정도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매수를 못 하신 분들 이제는 좀 늦습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는 제가 한 번 더 에이스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동메달 종목입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무거운 종목이죠. 근데 오늘 방산주가 굉장히 핫했던 날이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후반부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5% 정도의 최고 수익률을 좀 보이고 나왔는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끝까지 방송 집중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메달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에클론을 한 번 더 기업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자료를 또 한 번 더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기업 개요를 좀 한 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유전자 치료제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요. 이런 치료제 플랫폼들 이 가질 수 있는 메리트가 뭐냐면 결국에는 기술 수출에 대해서 용이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기술력만 있으면은 그 확장성이 넓다는 것이 제일 좀 주요한 특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바이오 암학계나 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공략하실 분들은 플랫폼 기업들, 바이오 안에서 플랫폼 기업들을 조금 관심을 두시고 공략하자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체 의약품 개발 기업입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지금 이 동사 같은 경우에서는 헬리우스라는 홍콩의 빅파마가 있습니다. 그 빅파마의 첫 신약 기술 수출 이전이 완료가 되었고요. 올해 1월 달에 결과 발표가 좀 나왔었습니다. 병용 투여에서
성공을 했다는 것이고요. 쉽게 말해서 다른 의약품과 합쳐서 투여를 했더니 이 부분에 있어서 효과성이 입증이 됐다라는 게 나왔었기 때문에 기술면에 있어서는 지금 일단은 확정이 됐다. 기술면에 있어서는 이미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헬리우스라는 기업이 시판 허가를 받게 되면은 HLB와 같이 라이센스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일단은 시장에서 좋은 평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나와줬습니다. 자, 일단 에클론의 차트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을 보여드리고 나서 27%의 상승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기준점이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린 게 저가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론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앞서서도 계속 뭐 기술력 말씀드리고 좋은 얘기 말씀드렸지만 이 바이오 종목들도 저가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에클론의 매수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런 급등주를 공략을 할 때는요, 특정 뭐 계산식 그리고 엑셀 정리를 통해서 특정 공식에 의해서 제가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급등주를 공략을 할 때는요, 매수 그 날에 만약에 특정 매수 일자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매수 일자가 있는데 그 전에 직전 상승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 부분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 또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분들은요, 이 계산식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이 특정 상승 랠리 이전에 저점이 있습니다. 네, 급등하기 전 저점이 있고 그리고 급등 후 이후에 고점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드릴 계산식을 가지고 해당 계산식 안에서 저점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고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평균적인 조정 가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해당 특정 매수할 수 있는 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 제가 에클론을 종목 준비를 하면서 방송주 준비를 하면서 딱 매수 자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방송 공략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바로 30%에 가까운 상승.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기준이 없이 그리고 만약에 감으로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주식 투자는 어려운 싸움이기 때문에 분명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계속 집중해 주셔야 되실 것 같고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방송 집중해 주시고, 만약에 이 계산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서 방송 끝나기 전에 오셔서 받아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 번 더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이징랜드라는 종목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준에 의해서 잡은 종목인데요. 실제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주에 공략을 드리고 나서 12%의 상승률을 보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차트를 동시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요, 제가 방송 공략한 날이 바로 이때입니다. 근데 그 전에 직전 상승률이 45%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준은 이 방송 공략 전에 저점과 고점을 여기다 그대로 입력을 해서 봤더니 상승률이 나오고 그것에 맞춰서 평균 조정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방송 일정에 맞춰서 그대로 매수 가는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준 있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게 되신다면 주식 투자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동메달 종목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도 아시겠지만 LIG 렉선과 같은 방산주들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무려 10%의 주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거운 종목들도요,
사실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주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정 섹터 내에서 대장주가 상승을 보여주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해당 섹터 그리고 방산주의 섹터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 좀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내일장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좀 공략이 좀 가능하다. 혹시나 매수를 못 하신 분들에 의해서도 내일장에 매수가 공략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매수하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AS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 오시면 제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무거운 종목이죠. 이런 종목을 좀 어떻게 공략해봐야 될까 궁금하신 시청자분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으로 또 내일도 공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매수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앱클론 그리고 에이징랜드 이런 종목들도 나도 함께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창용 해설위원님과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신다면 계산식도 선물로 받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급등주에서 매수 밴드가 어디인지 찾을 수 있는 계산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보이시는 QR박스 그냥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되겠고요. 6471 참여 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6471번 입력하신 뒤에 이창용 해설위원님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활용이 조금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겠고요. 이창용 이렇게 이름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금은 동메달 선수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또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홈런 왕이라는 별명을 또 가지셨잖아요. 또 어떤 기법을 가지고 이렇게 타율 좋은 매매를 보여주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런 기법, 어떤 기법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법은요. 이런 분들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감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준이 없으신 분들에 의해서 딱 맞는 기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통계 계산 기법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금은동 메달 설명을 드릴 때 왼쪽에 이제 계산식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 계산 기법을 이제 기준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로 신고가 종목을 1차적으로 선별을 합니다. 신고가든 아니면 급등주든 여러분들 기준에 맞춰서 가장 강한 종목을 우리가 1차적으로 선별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홈런 기법이랑 좀 성격은 좀 다르죠. 홈런 기법은 저평가 종목을 좀 골라가는 거고요. 지금 이 기법 같은 경우에서는 급등주를 우리가 좀 공략을 좀 잘하자라는 의미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계산식을 통해서 최소 눌림 가격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준에 맞춰서 매수 가능한 가격 그리고 최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을 가시적으로 딱 계산해서 그 해당 가격 안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도도 중요하죠. 그래서 피봇 저항을 또 활용을 해서 정확하게 매도를 진행한다. 이 부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직전 상승 랠리의 저점과 고점을 우리가 파악을 해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차트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반도체라는 차트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매수를 원한다. 아니면은 매수 공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직전 상승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점은 어딘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꼬리가 있거든요. 이 꼬리 부분을 전부 다 봐야 됩니다. 이 저점을 계산을 할 때 캔들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캔들 안에서 꼬리까지 전부 다 보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 좀 강조를 해드리고 고점을 또 계산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을 계산할 때 전부 다 이 꼬리까지 계산을 해서 저점과 고점이 어디인지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두시면 되시고요. 이 부분은 뭐 간단합니다. 뭐 여기 제가 오늘 노란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공해 드릴 건데 이 계산식을 그대로 여기 칸에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점은 얼마인지 그리고 고점은 얼마인지 입력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되시면 자동적으로 해당 상승 랠리가
상승률이 얼마인지 일단 1차적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94%라는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4% 안에 있는 해당 밴드식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 여기서 맨 밑에 가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또 가운데 걸 보시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조정률이 있습니다. 근데 밴드 안에 두 가지 조정률이 있거든요. 첫 번째 조정률은 최소 조정률, 그리고 맨 밑에 거는 최대 조정률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가격 안에서 최대한의 조정이 나온다, 최소한의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보시게 되시면 이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을 통계 계산 기법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제주반도체를 보시고 제 계산식을 보시고 매수를 하셨으면 30% 이상의 상승. 그래서 여기서 조금 병행을 하게 되면요. 여기서 개별주가 아닌 메가 트렌드 종목을 또 매수를 하게 되면은 승률은 더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통계 계산 기법, 이 기준을 가지고 공략하게 되면은 이 활용할 수 있는 건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기준이 되시는 전략이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신성 델타 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 초전도체 테마주도 공략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종목 못 잡으셨던 분들이 혹시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급등주의 급등주인 신성델타테크를 기준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셨다. 근데 나는 매수 타점이 정말 어딘지 모르겠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또 간단합니다. 그래서 직전 상승 랠리에서 저점은 또 어디인지, 그리고 고점은 또 어디인지 그대로 여기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성델타테크가 지금 보시면은 저점은 72,000원대고요. 그리고 고점은 134,500원이거든요. 이거 차트 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조작하는 게 아니고요. 저점과 고점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입력을 하시게 되시면은 이미 여기서 보시면은 상승률이 87% 정도가 나오고,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해당하는 밴드 안에서 조정률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조정되는 가격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최소 조정 가격이 102,000원대 부근, 그리고 98,000원대 부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급등주를요, 굳이 추격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그 해당하는 계산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으시고 기다렸다가 이런 급등주를 매수를 하시게 되신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7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하셨으면 수익도 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테마주가 만약에 꺾이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로스가 또 발생이 되죠. 손실이 또 발생이 되니까 이런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것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이제 통계 계산 기법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요, 감이 아닌 정말 통계적 매매를 한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는 손실이든 수익이든 정말 어려웠었다, 정말로 기준이 없어서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통계 계산 기법을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매매 회전을 통해서 계좌 수익을 제고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급등주도 잡으시면 되시니까 이 부분도 공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좀 감으로 주식시장을 대응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통계 계산 기법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통계적인 매매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용 해설위원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께서도 계산식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주식시장에 대응하고 또 접근하는 방법을 배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 감을 통해서 매매를 하느라고 수익이 좀 잘 안 났다, 내 계좌에는 파란불만 가득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창용 해설위원님 오늘 방송에서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여 코드 6471 아래쪽에 걸려있는 번호 보이고 있습니다. 6471번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QR 활용 좀 어려워서 문자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창용 이렇게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통계 계산 기법도 만나봤으니까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홈런 기법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포인트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로 반도체 가져오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또 일부 반도체 장비주들도 그렇고 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반도체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가 지금까지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안 했던 적이 없습니다. 반도체가 빠지게 되면은 지수도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개별주도 전체적으로 또 빠지는 양상을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 작년에 사실은 반도체가 업황이 좀 안 좋았었고 근데 올해는 또 회복기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회복기 안에서 3월달 실적 시즌이 나왔겠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우리가 계속 꾸준히 공략해야 된다. 좀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매치 포인트는 3가지 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좀 보시면요. 부활한 반도체 수출 대중무역 흑자까지 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반도체가 사실 우리 수출에 있어서 비중이 거의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만약에 죽게 되면은 우리나라 대중무역 수지 그리고 전체적인 무역 수지에 있어서도 상당한 타격을 받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대중무역 그리고 이제 중국도 수요가 좀 점차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고 거의 비중이 사실 상당히 좀 높죠. 대중무역 관계에 있어서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인데 사실은 반도체까지도 대중무역 수출이 흑자 전환했다는 것은 전체적인 레벨업이 좀 되고 있다.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이 헤드라인만 보셔도 사실은 공략 안 할 이유는 또 없겠죠. 이 부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일본 증시가 계속적인 상승 랠리, 잃어버린 30년을 다시 한번 회복을 했다라는 이런 대목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일본 증시 안에서도 일학개미가 또 몰린다고 합니다. 근데 일학개미가 지금 현재까지 반도체 종목을 집중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반도체나 이런 IT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인 발전 속도를 좀 많이 보여왔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올해부터 3년까지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성장을 최소 10%를 잡겠다라는 공언을 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일학개미가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매수 리듬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요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지금 일단은 반도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첫 번째 이슈와 세 번째 이슈가 좀 동일할 것으로 좀 생각이 좀 되는데요. 한국 수출에 있어서 반도체의 비중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 AI 관련한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상황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슈, 현재까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포지션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공략을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매치 포인트 종목으로 또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관심 깊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장비 그리고 번안 장비를 우리가 제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반도체 섹터가 워낙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주도주 역할을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달리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도 사실은 이제 테크윙이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무거웠었던 종목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 섹터 내에서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됐다라는 것이 주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지금 테크윙이 레벨업이 많이 되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확대가 돼서 코스피에 만약 이전 상장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패시브 자금의 성격이 계속적으로 강세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신고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반도체 섹터가 올라갈 때 테크윙이 빠지지 않고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반도체 안에서 신고가 종목을 공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매매 패턴을 딱 한 가지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반도체 섹터가 어디까지 진행이 될까? 어디에서 죽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시는데요. 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은 반도체 섹터가 사실은 회복 중이고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AI 산업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은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테크윙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매 전략이 있으면 통계적인 매매 전략이 있으면은 저점에서 공략하시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장비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HPSP라는 종목이고요. 사실은 HPSP가 제일 지금 우리 상장 기업 중 안에서 수익성이 굉장히 1위라고 비견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높은 수익성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잠깐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열처리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좀 식혀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공정 안에서 열이 좀 얼마나 또 뜨겁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열을 좀 식혀주는 장비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고요.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장비 분야 안에서 글로벌 1위를 수성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50% 이상이 됩니다. 보통 이제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 수익성이 괜찮다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은 뭐 20%, 뭐 높아봤자 30% 정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 안에서 50%를 기록을 했다는 것은 정말 수익성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뭐 1,000만 원 매출이 나오게 되면 500만 원은 남겨간다. 엄청난 수익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점이 뭐냐면요. 1대 주주가 일단은 사모펀드가 있고요. 2대 주주가 한미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우리가 좀 빠지면 좀 섭한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있고, 그리고 3대 주주가 또 한미반도체 대표이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지금 현재까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고객사를 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HPSP마저도 사실은 고객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수익성이 높은 종목, 그리고 현재까지 차트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저점을 좀 잘 잡을 수 있는 종목을 봤을 때는 HPSP다. 이 부분 차트를 한 번 더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봤을 때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사실은 우상향 종목들을 진입 안 하시는 분들의 대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은 실제로 우상향 종목들이 재미는 없습니다. 이게 언제 갈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상승을 보여줄 때 뭐 급등주나 이런 것처럼 툭 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뒤를 봤을 때, 나중에 한 일주일, 2주일, 뭐 한 달 정도 지켜봤을 때 이 정도 수익이 났네? 바로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나고 차트에 있어서 우상하는 종목들이 바로 이런 성향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HPSP가 딱 맞는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HPSP와 같은 수익성이 높은 반도체 종목 기업들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두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 반도체 섹터 두 가지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장비 관련주로 떠오르고 있는 테크윙.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섹터 강세로 인해서 또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는데요. 테크윙 그리고 또 HPSP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영업이익률이 50% 이상 되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창용 해설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에 한 번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입장하시지 않으면 또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QR코드는 아래쪽에 지금 QR박스 보이실 겁니다. 스마트폰 빠르게 가져오셔서요.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6471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용 이렇게 세 글자 이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우리 이창용 해설위원님의 원픽 종목 결정적 한방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수요일 투자올림픽 이창용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오늘의 올림픽 선수 공개해볼 차례인데요.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수일까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뭐 반도체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개별주장이 좀 워낙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강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개별주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조금 섞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폴라리스 AI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주식 매매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는 종목이시라 좀 생각이 좀 됐는데요.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에스파마를 인수를 하면서 사명 변경이 좀 들어갔었고요. 현재까지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문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현재 그 에스텍파마가 최대주주 지분이 있습니다. 이 지분을 동사가 20%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400억 원에 또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체크 포인트로 잡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텍파마가 주요 특징이 뭐냐면 바이오 종목들이 사실은 부채 비율이 50%가 넘고 100%가 넘는 종목들이 수두룩한데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에서는 부채 비율이 5%밖에 안 됩니다. 제조업 기업들도 사실 5%, 10% 이내 언더 종목 기업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한 바이오 기업을 이 동사 폴라리스 AI가 인수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에스파마는 CMO 생산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설계도를 줄 테니 이 바이오 제약을 대신 좀 생산을 좀 해달라. 그래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별도로 천식 치료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면에서 봤을 때 바이오 종목군 안에서 수익성 어느 정도 괜찮고 안정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AI 기업인 업스테이지와 최근에 온디바이스 개발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인터넷이 없어도 정상적으로 이 디바이스 장치가 작동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AI 관련 이슈까지 좀 껴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체크 포인트 잡고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18% 이상의 급등을 좀 보여줬었던 폴라리스 오피스인데요.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결정적으로 개별주 시장이 워낙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종목들이 하루 이틀 걸러서 하락을 보여주고 상승을 보여주고 이런 어지러운 상승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주 공략을 좀 들어가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18% 급등을 했었지만 내일장
내일장 장 초반에 공략이 좀 가능하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서는 목표가는 2,75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2,325원 제시를 해드리면서 내일장 공략이 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이 가능한 오늘의 첫 번째 올림픽 종목으로 폴라리스 AI 짚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아래쪽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자세한 전략이 공개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수일까요? 자, 일단 오늘 재룡전기를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사실은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서는 앞서서 이제 폴라리스 AI와 마찬가지로 개별주 흐름 안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전기 변압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뭐 변압기, 뭐 개폐기 등 주로 변압기 관련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이슈는 뭐냐면요. 지금 일단은 미국과 캐나다 이 북미 시장 안에서 변압기 소유가 좀 폭증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것에 대한 원인은 AI가 확대가 되면서 AI가 HBM, 그리고 이 고대역폭 메모리 사용하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금 미국 그리고 북미 시장 안에서 이런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력에 대한 인프라를 계속 확대를 해주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미국 시장은요, 실제로 임금도 비싸고, 그리고 환경 규제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 변압기와 같은 이런 제품에 대한 생산이 전부 다 해외에 있습니다. 뭐 한국이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해외에 있기 때문에 해외 의존도가 무려 8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재룡전기와 같은 최근에 변압기 종목들 굉장히 좀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공략을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선 매출이 거의 2배 이상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덮어놓고 매수하는 게 아니고 매출 캐파도 한번 두드려보고 좀 매수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2% 정도 상승했었던 재룡전기인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북미 시장에 대한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장기화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특히나 AI 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시장 확대로 인해서 변압기까지 이 관련 인프라까지, 전기에 대한 인프라까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이 큰 흐름을 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도 좀 공략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와 같은 개별주 종목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빠르게 대응하고 적절하게 매수 전략을 취해야 되고 매도 전략을 또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서는 다음날 시초가 매수 공략이 좀 가능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1,9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27,000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매매 전략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내일장 장중에 또 대응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매매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서 전략 받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올림픽 종목 지금 재룡전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AI의 또 확대로 인해서 전력 수요 그리고 변압기 수요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또 관련한 종목 재룡전기의 모멘텀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가격 전략은 내일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31,900원, 손절가 27,000원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룡전기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올림픽 종목이었죠. 폴라리스 AI까지 내가 함께 내일장에서 공략을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우리 이창용 해설위원님 만나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휴대폰 카메라 빠르게 가져오셔서 아래쪽에 보이시는 QR박스를 그냥 가져다만 대시면요. 작은 노란색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여 코드는 6471 걸려 있으니까요. 6471번 입력하시고 내일장에서 바로 공략할 수 있는 두 종목, 그리고 종목보다 더욱더 중요한 타이밍과 적재적소에 맞는 전략까지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창용 이렇게 해설위원님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신 뒤에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장중에 우리가 오늘 장에서 봐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장중에 장 전에, 장 중에 또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요일장 투자올림픽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저희는 저녁 6시에 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